안녕하세요. 청운중학교 학생 여러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동영상의 조회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 기분이 참 좋았어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동영상을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듣고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은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능숙한 독자에게 교과서 이론 학습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능숙한 독자의 세 가지 특성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읽기란 무엇인지 안다. 읽기의 본질을 아는 건데요. 읽기의 본질을 볼까요? 자, 읽기의 본질 첫 번째는 글의 의미를 구성한 사고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경험, 배경 지식을 통해서 독자가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활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능숙한 독자는 경험과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읽는 독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질은 과제를 해결하는 지적 활동으로 보는 거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그 자체가 과제가 되는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읽는 게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 독서 자체, 그 글 읽기 자체를 과제로 보는 겁니다. 정보를 이해하는 걸 하나의 과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숙한 독자는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읽기의 과정에 따라 원리를 따라가면서 읽게 되죠. 그럼 읽기의 과정을 볼까요? 읽기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읽기 전, 읽기 도중, 그리고 읽은 후가 되겠습니다. 읽기 전에는 이러한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겠죠.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설득, 즐거움 등을 얻기 위한 목적을 확인합니다. 글 전체의 내용도 예측해야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예측하고요. 예측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질문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읽는 도중을 볼까요?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미리 만들었거나 새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각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고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를 역시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마지막 읽은 후에는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내용 구조들을 만들어보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게 되죠. 글쓴이와 나의 관점이 비슷한지 다른지 비교하게 되고요. 마지막 자신의 독서 과정을 평가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서요. 글을 읽는 목적이나 글의 성격에 따라 읽기 과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능숙한 독자의 특성에 대해서 교과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51쪽입니다. 세 번째 특징, 점검하고 조절하며 읽는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점검하고 조절하며 읽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핵심 문장 찾으면서 따라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점검하고 조절하며 읽는다. 독자가 글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안다고 해서 항상 글을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자의 마음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글이 독자의 지적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경우 또는 글을 읽는 장소가 매우 불편한 경우에는 글을 성공적으로 읽기 어렵다. 이처럼 글을 읽는 독자 자신, 읽기의 대상인 글 자체, 글을 읽을 때의 상황 등 세 가지 요인이 실제 글 읽기에 관련되므로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점검한다. 그리하여 읽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읽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자신의 읽기 전략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처럼 읽기 전략을 조절하는 이유는 읽기 과정 자체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자가 처음에는 읽기에 열성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실증을 낼 수 있고 처음에는 쉬워 보였는데 나중에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쾌적했던 읽기 환경이 나중에는 불편한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능숙한 독자는 읽기 과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상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독자가 읽기 전중의 과정과 원리를 다 안다고 해서 항상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또 글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읽는 장소가 매우 불편할 때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독자 자신, 그리고 글 자체, 글을 읽을 때의 상황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염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또 읽기 과정을 항상 점검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 전략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읽기 과정 자체는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수. 이렇게 읽기 과정 자체는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읽기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약간 짜증이 나서 읽기 싫어졌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되게 열심히 시작을 했다가 바로 이런 거예요. 능숙한 독자는 읽기 과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상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읽기의 점검 방법과 조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점검과 조절의 차이는 점검 방법은 가스 점검하듯이 자신의 읽기를 중간중간 점검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조절은 여러 가지 읽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조절해 보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기의 점검 방법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핵심 문장 찾으면서 읽어볼게요. 읽기의 점검 방법. 독자는 글을 읽어 나가다가 주기적으로 잠시 멈추고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읽기 과정의 점검은 읽기의 목적에 대한 확인에서 출발한다. 즉, 자신의 읽기 과정이 글을 읽는 목적과 일치하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다양하나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의 읽기 목적은 무엇인가? 글의 내용은 나의 읽기 목적에 맞는가? 글을 읽으면서 나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가?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는가? 글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예측하거나 질문을 하는가? 글을 읽으면서 사전과 같은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가?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가? 글을 읽는 환경과 상황은 적절한가? 만약 아직 글 읽기가 능숙하지 못한 독자라면 이와 같은 항목으로 된 점검표를 만들어 옆에 두고 읽어가는 도중에 수시로 확인해 보며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알겠죠? 점검표를 만들어 보고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점검표를 확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점검할 때 목적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내용, 이해에 관한 내용, 또 환경에 관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절 방법을 볼게요. 읽기의 조절 방법은 쭉 읽을 테니 핵심 문장 찾으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읽기의 조절 방법. 이와 같은 점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읽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읽기를 조절해야 한다. 읽기의 조절 방법은 읽기에 관여하는 세 가지 큰 요인, 즉 독자, 글, 읽기 상황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자 자신과 관련한 조절. 독자의 글 읽는 동기, 글 읽는 태도, 정신적, 신체적 상태 등은 자주 변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글 읽는 목적과 효율적인 읽기에 맞도록 조절한다. 예컨대 머리가 복잡하여 읽기에 집중할 수 없으면 잠시 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글 읽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다시 자세를 가다듬는 등의 조절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글의 의미 파악과 관련한 조절. 대부분의 조절 활동은 글의 내용 이해 활동과 관련이 있다. 내용 이해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읽는 도중에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맥을 바탕으로 추리하여 보거나 사전을 찾아본다. 또 글의 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읽거나 조금 더 읽어나간 다음에 앞뒤 부분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그 부분의 의미를 파악한다. 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면 같은 내용을 비교적 쉽게 쓴 글로 바꾸어 읽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통해 도움을 얻는다. 읽기 상황의 조절. 읽기의 목적이나 과제에 따라 그것에 적합한 읽기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신문을 읽기에 지하철은 그다지 불편한 공간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이론을 다룬 책을 읽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다. 이처럼 읽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 원인을 없애거나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자는 자신에게 가장 쾌적한 읽기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은 독자 스스로 다양한 읽기 경험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의 독서 취향이나 태도를 꾸준히 점검하여 결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글을 읽어가면서 물음표, 별표와 같은 특정 기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독서를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자는 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읽을 수 있고 글에 대한 이해 과정을 촉진하거나 심화할 수 있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활동은 독자가 읽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자는 무엇보다도 읽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여 자신의 읽기를 되돌아보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숙한 독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순조롭지 않아서 뒷부분 핵심 문장 파악은 좀 이따 같이 할게요. 읽기 조절 방법은요. 내 읽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가장 큰 세 가지 요인이 바로 아까 말했던 독자 자신, 글 자체, 읽기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기 조절을 하게 되겠죠. 독자 자신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상황이 많이 변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는 목적과 효율적인 읽기에 맞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잠시 쉬거나 그리고 자세가 좀 누워 있었다면 다시 좀 앉아서 읽는다거나 하는 등의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글의 의미 파악. 글 자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글의 내용 이해 활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용 이해는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부분적으로 모르거나 글 전체적으로 모르겠거나 단어의 뜻을 모를 때는 문맥을 바탕으로 추리하거나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방법이죠. 또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읽거나 좀 더 읽어나간 다음에 맥락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전반적으로 어려우면 같은 내용을 비교적 쉽게 쓴 글로 이제 바꿔 읽는 방법도 있어요. 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글을 다시 읽는다거나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통해 도움을 얻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요인 읽기 상황을 조절한다는 것은 읽기의 목적이나 과제에 따라 그것에 적합한 읽기 상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는 신문 같은 짧은 글을 읽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곳은 아니지만 길고 까다로운 책을 읽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때마다 상황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은 독자 스스로 다양한 읽기 경험을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꾸준히 점검해서 결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강화, 그리고 물음표나 별표 같은 특정 기호 활용.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런 나만의 캐릭터를 그려서 활용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선생님하고 닮았나요? 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자는 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읽을 수 있고 글에 대한 이해과정을 촉진하거나 심화할 수 있게 되죠. 자꾸 줄이 잘 안 그어지네요. 자, 그래서 독자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읽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여서 자신의 읽기를 되돌아보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숙한 독자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엔 좀 어렵지만 이런 훈련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능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도 좀 길었네요. 이러다 거짓말쟁이 되겠어요. 다음 수업은 진짜 짧게 할게요. 자, 안녕. 고생했어요.